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준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자, 2019년 부동산 시장을 좀 돌아보면 역대급 규제가 참 많았던 시기였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많은 규제 속에서도 옥석을 잘 가리신 분들은 투자에 성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재테크 여전히 이어갑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 궁금하신 점은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요즘 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곳은 이제 비조정 지역인 인천에 대해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이 청라지구의 오피스텔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지역 모두 인천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지역을 먼저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입니다. 위치는 인천 1, 2호선 인천시청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 약 60제곱미터,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일단 더블 역세권의 입지고요. 주변으로 풍부한 상권이 일단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분석 한번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에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바로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유형은 등기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곳이 구월동이다 보니까 이 단지형보다는 시청 맞은편에 상권이 굉장히 완성형이 되어 있는 이 상권의 아파트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면적 같은 경우는 전용 약 60제곱미터, 한 28평형 정도가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세는 현재 2억 8천에서 3억 정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2억 8천보다 좀 저렴한 것도 있고 3억보다 좀 높은 것도 있지만 평균적인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상 현재 이 서구, 인천 서구보다는 좀 적은 인구지만 하지만 이 인구 53만 5,400명의 가구 수 22만 6천 가구, 600가구, 22만 600가구의 서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22만 600가구가 이 소형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봤을 때 이 공급률이 굉장히, 아파트 공급률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천시청을 비롯해서 주요 업무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고 뭐 행정의 1번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주변에는 6천 개가 넘는 많은 기업들, 바로 남동공단이죠.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주거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남동구 구월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곳은 더불어 금융기관이라든지 업무시설, 대형 병원 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경제 중심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노후된 아파트와 노후된 주택단지가 무수히 많은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이 접근성을 좀 알아보자면 인천 지하철이죠. 1호선과 2호선의 더블 역세권으로 인천 내의 주요 업무단지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고요. 거기다 이 서울 쪽으로 1호선을 이제 국철을 갈아타서 서울 쪽으로 나가시기도 굉장히 편리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라든지 3경인고속도로와 이 서해안고속도로, 거기다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자차를 이용해서 주변 도시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이 접근성 역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인천대교라든지 인천도시철도 통과지역으로 이 교통의 요충지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굉장히 교통적으로, 교통의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교통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더블 역세권이고요. 도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마트, 인천터미널, 영화관, 녹지공원, 예술회관 정말 많은 인프라들이 완성형에 가깝고 완성이 된 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학원가까지 학세권 역시 잘 갖춰진 곳이고요. 개발 환경으로는 주변에 6,000개가 넘는 기업에 굉장히 많은 배우 수요를 자랑하는 곳이고 거기다 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발생, 거기다 GTX B노선이죠. 가까운 곳에 바로 GTX B노선을 이용을 해서 이 서울 쪽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자, 거기다 이 지하철 2호선 역시 연장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월동 하면은 인천에 이제 송도나 청라가 생기기 전에 인천의 거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 어떤 게 좀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 구월동의 입지 같은 경우는 가히 말해서 진짜 완성형에 가깝긴 하지만 앞으로 이 도시재생이라든지 뉴딜 사업으로 통해서 이 많은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입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시청을 비롯해서 인천시청역이라든지 밑에 예술회관역 요 라인 쪽으로 해서 이 녹지공원이 굉장히 크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더불어 이 할인마트라든지 영화관 그리고 백화점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하나의 장점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지방경찰청이라든지 인천시청 그리고 지방국세청까지 이 청자 들어가는 이 행정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곳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환경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대학병원도 잘 되어 있고요. 백화점이라든지 종합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시외로 나가시기가 굉장히 편리한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곳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로데오 거리라든지 현재는 농수산 도매시장 아직까지는 있지만 앞으로 롯데라는 기업에서 사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쇼핑타운이 생긴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종합을 좀 해보자면 건강이라든지 자연 친화의 프리미엄 당연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초역세권 프리미엄 거기다 이 문화와 쇼핑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내 집 앞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다 사통발달 광대역 교통망으로 이용을 해서 서울 쪽이라든지 내지는 안산이라든지 주변의 근교에 있는 도시에 정말 빠르게 진출입을 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이 학세권, 학원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아파트를 고르실 때 이 남동구 구월동을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이 호재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는 일단 훌륭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호재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증가 수요 또는 교통 여건의 개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떨까요? 현재 이 호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배우 수요가 얼마나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남동공단인데요. 이 공단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남동구 구월동과 인접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기업 수가 약 6,000개 이상이고 근로자 수만 해도 약 8만여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인구인데요. 앞으로 이 기업 수도 늘어나고 근로자 수도 훨씬 더 증가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남동구 구월동은 공급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좀 잘 생각을 해보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근로자들이 현재 가깝기 때문에 주거 지역을 이 구월동으로 선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남동공단의 재생사업지구 확정이 되어 있고 이 기반 시설과 근로자의 편의 시설이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쾌적성을 띠고 있고 그만큼 일자리와 이 직주 근접성을 굉장히 자랑하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GTX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GTX A 노선과 C 노선에 이어서 이 B 노선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당당하게 통과를 했죠. 사실 실패를 했다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추진력이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천 송도에서 이 남양주 마석간의 80.1km가 되는 곳에 이 정거장 13개소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송도에서 마석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 GTX B 노선을 이용을 해서 44분 만에 가실 수 있다는 큰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총 사업비 이 A 노선과 C 노선 이어서 5조 7천억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큰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르면 2022년 말에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22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보통 이 공사 기간은 4년에서 5년 정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2026년에서 2027년 정도에 만약에 이 완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 9월동 비조정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를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이 되게 되면 2027년 정도 기점을 잡으시게 되면 준공공 임대사업자 8년짜리를 내시게 되면 정말 투자하시는 데도 괜찮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합산 배제받을 수 있는 것 역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완공을 했을 경우에 하루 평균 29만 명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많은 이 이용 계층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승용차 통행량이 하루에 4만 4천 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 이 교통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잘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고요. 거기다가 이 건설 기간 중에는 약 7만 2천여 명의 이 고용 창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완공이 됐을 경우에도 이 지하철 역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뭐 운행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돼서 이 4만 5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지하철 2호선, 바로 인천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이 연장선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이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을 했을 때 계획을 했던 노선이 3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뭐 독산으로 가는 것이라 독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광명으로 가거나 아니면 시흥 매화 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중에서 이 독산동 쪽으로 가는 것이 이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뭐 광명을 거쳐서 광명역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하지만 이 GTX B노선이 열리게 되면 이 송도역에도 사실 KTX가 들어서죠. 그렇기 때문에 광명역보다는 송도로 더 이용을 하실 것 같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광명보다는 오히려 신독산을 가게 되면 이 독산역 자체 신독산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여의도 라인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큰 방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9월동의 쇼핑 복합타운 본궤도에 오른다라는 것인데 이 지역 자체가 이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죠. 이곳에 뭐 큰 기업이죠. 바로 롯데 기업에서 이 부지를 매각을 해서 이곳에 쇼핑몰을 굉장히 큰 쇼핑몰을 짓겠다라는 것인데 알아보자면 이 부지 매매 계약 변경 문제로 사실 지지부진했었죠. 하지만 현재 이 9월동 쇼핑타운 사업이 조만간 정상될 추진으로 이 전망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며 이 역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업이라든지 문화시설, 호텔, 주거시설이 결합한 이 복합 쇼핑센터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인천시로부터 사들인 이 관교동,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농수산 도매시장이죠. 바로 이곳에 이 터미널과 이 부지 개발 사업을 연계를 해서 이 일대 전체를 쇼핑 복합 타운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역시 쇼핑 타운으로 들어서게 되고 상업시설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쾌적해지고 많은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일자리 역시 굉장히 많은 것으로 많이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천에서 현재 이 강남 쪽으로 가는 교통편이 다이렉트로 가는 이 교통편이 없었는데 바로 역삼역 광역 급행버스를 개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버스 종합터미널과 이 서울 역삼역을 오가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이 신설이 되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 노선은 9월 선수촌 사거리와 서창지구를 통하고 교대역, 서초역, 강남역과 양재역 그리고 서초구청 등을 경유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인천에서 역삼까지 약 1시간 20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가 있고요. 배차 시간 역시 뭐 20분에서 25분이라고 하니까 많은 기회에 가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으로 보여지는 현재 이 급행버스 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인천시의 공급률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뭐 서구 같은 경우도 뭐 과잉으로 나와 있고 연수구 과잉, 뭐 송도라든지 청라 현재 과잉으로 되어 있지만 뭐 전체적인 이 청라라든지 송도 전체적인 이 구역 자체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과잉으로 사실 표기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곳은 바로 남동구입니다. 현재 남동구 같은 경우는 부족으로 되어 있죠. 이 공급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나와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단위가 세대입니다. 현재 이 공급에 남동구를 알아보자면
마이너스 5,840세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유의를 하실 것이 이 공급률과 수요에 대해서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 공급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수요층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의 집값 형성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집값 역시 많은 금액들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천 지하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정보 만나보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일대 아파트 시세 정보를 안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이 남동구 9월동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2억 8천에서 한 3억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 기준으로는 전용 60제곱미터 한 26평에서 28평형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를 했을 경우에 임대가 예상 금액이 2억 6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천에서 4천만 원의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약 3천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 월세 8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대출 금액은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의 70%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오게 되면 실투자 금액 역시 굉장히 소액입니다.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9월동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지역도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약 35제곱미터, 시세는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인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국제도시라고 불리는 청라국제도시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분석부터 해봐야겠죠? 네. 청라 같은 경우도 뭐 인천에 속하고 인천 서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곳은 청라지구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청라지구의 아파트만 가지고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상담 전화가 오셨었는데, 아파트가 현재 신설되는, 그러니까 신규로 분양이 되거나 새로 지어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투자를 할 것이 없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건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위치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유형은 오늘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35제곱미터. 많은 분들께서 면적이 한 3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다라고 하시면 뭐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맞습니다. 원룸이 아니고요. 뭐 1.5룸이라든지 투룸 정도의 면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세는 현재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곳에 청라에 지금 많은 오피스텔들이 1.5룸이라든지 뭐 투룸 정도가 이 시세가 뭐 2억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고 있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이 물건 지역 분석은 현재 이 전용 면적 약 35제곱미터에 시세가 약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 굉장히 큰 규모의 이 청라지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총 3만여 세대의 인구 약 9만 명, 10만 5천 명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 33,210세대가 현재 이 가구 수로 정해져 있는데요. 소형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모든 것을 합산을 했을 때 이 청라지구 내에 3만 가구가 넘는다. 하지만 이 계획된 앞으로의 이제 지어질 오피라든지 소형주택이 앞으로 15,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청라 지역 역시 부동산 투자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은 국제 업무단지, 금융, 관광, 레저, R&D 사업과 이 첨단 산업단지 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도 이 지하철 및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이 서울 쪽으로 나가시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이 기존 커넬웨이, 청라 같은 경우는 커넬웨이로 해서 이 수로가 통하는 이 길 자체가 있는데 이 주변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군 같은 경우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많은 생활 인프라들, 금융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주변 다수의 개발 호재로 인한 겹경사가 진행 중이고요. 거기다 이 하나금융타운이 현재 들어와서 있고 앞으로 이제
본사에 많은 인원들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뭐 차병원이라든지 뭐 7호선, 9호선 연장 사업, 그리고 연육교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 개발 호재의 겹경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은 뭐 남동구뿐만 아니라 서구 지역도 대형 업무 단지가 밀집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입지로 참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떤가요? 네, 현재 이 청라지구 역시 뭐 시작을 했던 지가 뭐 2008년, 10년도에 이 계획된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생활 인프라나 이 상권 자체가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청라국제도시는 현재 계획 인구는 9만 명으로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2019년 7월 달에 알아보니까 바로 10만 5천여 명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곳의 가구 수는 3만 3천 가구, 아파트라든지 뭐 소형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합했을 때의 가구 수가 3만 3천 가구인데 앞으로 인구는 뭐 12만에서 14만 명까지 인구 증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구 자체는 뭐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공급 자체가 과잉일 수 있지만 서구 내의 청라지구 안에는 이 공급률 자체가 현저히 부족하는 현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뭐 송도라든지 김포 쪽으로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 공항철도와 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뭐 마포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뭐 신촌 쪽으로 이 주요 업무 단지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 금융이라든지 메디컬 인프라 역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 이 메디컬 인프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차병원이 들어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프리미엄을 얻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 이 GRT 버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9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이 공항철도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GRT를 이용을 해서 이 순환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 공항철도를 이용을 해서 뭐 김포라든지 내지는 강남 쪽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뭐 초등학교는 8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외국인 학교까지 1개, 뭐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학군까지 따지자면 정말 살기 좋은 입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입지다라고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호재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뭐 항상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 배후 수요에 대해서 뭐 알아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임대를 했을 때 세가 잘 나가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금융 타운이죠. 이 하나금융 본사 자체가 이전을 했고 지금은 뭐 전산팀만 이동을 했지만 앞으로 이 본사의 많은 직원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직장 자체가 옮겨짐으로 해서 이 주거 지역 같은 경우도 선정을 하게 되면 이 청라지구 내로 뭐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LG전자 인천 캠퍼스라든지 뭐 하나금융타운, 서부 일반 산업단지, 거기다 뭐 앞으로 지어질 스타필드와 차병원 의료복합단지까지 더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입니다. 현재 이 7호선 같은 경우는 부평구청역이 종착역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지금 뭐 성남동이라든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 청라지구 내에 이 청라 도심 중심 쪽으로 해서 이 7호선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이 교통의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시티타워역이라든지 뭐 청라라든지 아니면 국제금융단지 거기다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9호선까지도 연장이 되게 되는데 계속해서 알아보시자면 이 9호선 바로 연장을 하게 되면 7호선을 타고 9호선에서 바로 이 급행을 타게 되면 강남까지 44분 만에 충분히 가실 수가 있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이 김포공항에서 뭐 가게 되면 이 강남까지도 뭐 한 30분대 충분히 가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공항철도를 이용을 해서 이 김포공항에서 환승을 하셔서도 충분히 지금도 빠르게 가실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역시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교통에 대한 호재가 정말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검암역에 지하철에서 뭐 일산이라든지 킨텍스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GTX A 노선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교통으로서 정말 굉장히 편리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철도 연장선 사업이 좀 굉장히 중요한 호재로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또 다른 호재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 많은 교통이 들어오는데요. 거기다 추가적으로도 이 영종도와 연결이 되는 연육교가 더 놓여진다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많은 시간이 안 걸리고 빠르게 지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이 청라지구라든지 인천 자체에서 이 영종도 쪽으로 가려면 이 영종대교라든지 인천대교를 이용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청라지구 내에 이 도심 안에서 다이렉트로 가실 수 있는 이 연육교가 확정이 되어 있고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이 개발에 따른 중심 상권에 대한 활성화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티타워를 비롯해서 이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 이 주변으로 해서 많은 오피스텔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1.5룸이란 투룸 같은 경우를 보면 금액 자체가, 매매 금액 자체가 2억을 넘어서서 2억 1천에서 2억 3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심 상권 자체가 이 청라 6단지라든지 5단지가 활성화가 하게 되면 이곳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기업 자체 주변으로 생기는 이 오피스텔 상권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 선정 지역으로 좀 설정을 많이 해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청라 시티타워 기공식입니다. 연 300만 관광객 유입이 예측이 되는 곳인데요. 현재 이 시티타워 같은 경우는 기공식을 진행을 했고 착공을 해서 2023년 정도면은 완공을 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곳 역시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 주변 자체에 이 주택이라든지 주거 환경 자체에 공급률이 굉장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추가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참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청라 국제 도시인데요.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투자를 하시고 싶다 생각을 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 꼭 체크 포인트를 많이 짚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만 하지만 호가에 대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실거래가를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유입 증가율이라든지 현 지구의 가구 수를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인구 유입 증가율은 어떻게 아느냐? 구청 홈페이지 가면 자세하게 항상 나와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거 증가율에 맞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오피스텔 시세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전세라든지 월세, 상한가, 하한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오피스텔이 지어지면 거의 대부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투자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지어지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금액, 월세나 전세를 많이 받게 되고 처음에 지어지는 것들을 많이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상한가와 하한가를 좀 잘 보셨다가 맨 마지막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좀 알짜배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로는 이 해당 지구에 인기 있는 구조 및 경쟁력 있는 이 희소성, 면적에 대해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보다는 투룸이 낫고 투룸보다는 쓰리룸이 당연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한 희소성 잘 파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체크포인트 잘 짚어보시고요.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시세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1.5룸과 투룸 청라지구 내에서는요. 현재 2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올랐죠. 신규 분양하는 물건에 대해서. 하지만 이곳은 약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했을 경우에 임대 금액 1억 4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투자 금액 2천에서 3천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약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에서 6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대출 금액은 이 감정가의 70%죠.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약 5천에서 6천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지역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13-253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계속해서 함께할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황지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12.16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12.16 대책에서 다 알아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6 대책이 워낙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번 시간에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양이 상당히 많았죠.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서울의 인기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요는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이 됐다. 왜냐하면 15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라는 게 그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은 다음에 세제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제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자 알아보죠. 자, 주택 보유 부담 강화,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자,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공정과세라는 게 이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근데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자,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가 또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 9월 13일 날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있었죠. 다주택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충격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또 오릅니다. 자, 일반 지역에서는 0.1에서 0.3%, 그리고 다주택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또 0.2에서 0.8%가 오릅니다. 일반 지역에서 원래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5에서 2.7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0.6에서 3.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 내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시가 9억이 넘어가면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그 부담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다주택자하고 조정지역 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0.2에서 0.8%가 늘어나서 원래는 이게 0.6에서 3.2까지였어요. 근데 0.8에서 4.0%까지 종합부동산 세율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또 다주택자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부담 상한도 올라갑니다. 세부담 상한이 기존에는 200%까지였는데 300%까지로 세부담 상한이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합니다. 그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해서. 근데 공시가격이 어떻게 현실화되냐면 금액별로 좀 나눠졌어요. 9억에서 15억 사이는 70%, 15억에서 30억은 75%, 30억 이상은 80%까지, 현재 시세의 8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구하는 식이 이거잖아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줍니다. 1주택자는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 거기서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주죠. 그걸 곱해주고 나면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그 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지금 모든 게 올랐어요. 자, 공시가격도 현실화시켜서 올린다고 하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지금 2번 연속 올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얘기했잖아요. 9월 13일 날 100%까지 올리겠다고. 그래서 올해 지금 85%를 지금 적용받고 있는 거죠. 결국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에 있어서 올릴 수 있는 거는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12.16 대책에 같이 들어 있었고요. 다음은 양도소득세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한다 이런 제목으로 2020년 상반기부터 진행이 되네요. 이 내용 하나 좀 빠진 것 같은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이렇게 바꾸겠다고 정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법이 바뀌려면 국회 의결이 있어야겠죠. 현재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소유하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려면 최소한 5월 달 말일까지는 법이 통과돼서 시행 공포가 돼야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부는 20년 상반기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통과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바뀌냐면은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주기간이 없었어요. 보유기간만 맞추면 10년 이상 보유만 하면 최대 80%까지 장특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나눴어요. 보유하고 거주로 나눕니다. 1년에 8%씩 공제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유 4%, 거주 4%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면 80%의 장특공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보유만 했어요. 10년 동안 거주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장특공을 40%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장특공을 1세대 1주택자가 80%를 받으려면 이 법률이 통과되게 되면 10년 동안 보유도 하셔야 되고요. 10년 동안 거주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전입 요건 강화. 이건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있으면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이상 기존의 주택을 2년 내 처분만 하면 기존 주택의 양도세가 비과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일시적인 2주택자라 하더라도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또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을 해야지만 기존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임대 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추가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등록 임대주택 거주 요건 2년 충족해야지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전에 17년 12월 달에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는데요. 그게 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주택에 등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내용이 있었어요. 장기 임대사업자한테. 근데 지금 바뀐 내용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부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이제 비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임대주택은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임대를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주택인데 거기에도 거주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계산이 8년 장기 임대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장기 임대사업자를 내서 8년을 의무 보유를 하고요. 또 국세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양도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는 국세니까 그 국세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자, 10년을 임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2년을 보유를 하셔야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총 12년을 보유를 하셔야겠네요. 자, 다음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답니다. 자, 이 분양권이라는 거는 대출이나 청약에 관해서는 먼저 주택수에 포함이 됐었어요. 기존의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개선이 됐었는데 이 세제에 대해서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죠. 조합원 입주권은 전에부터 이제 대출, 청약, 세금에 대해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고 있었는데 분양권은 포함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번엔 포함을 시킵니다. 이유가 뭐냐면 조정지역 내에서 이제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다주택자를 만들어서 양도세를 중과하는 목적이에요. 이거는 이 분양권을 주택수로 포함시킨다는 거는 조정지역 내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 기억하세요.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고요. 단기 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입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에 대해서는 40%의 일괄적으로 양도세율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미만 보유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6에서 42%까지 적용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1년 미만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고요. 2년 미만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을 일괄 적용한다는 내용이 12.16 대책 세제편에 좀 들어 있었어요. 좀 충격적인 내용이 우리가 그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서 이게 보유세 부담이 올라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또 오른다는 거죠. 그때 3.2%까지 중과되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4.0%까지의 종합부동산 세율을 가지게 되고요. 공시가격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해마다 올라가지요.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제도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가 적용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핀셋 규제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 동을 지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서울 13개구 전역 그리고 5개구 37개 동 과천, 하남, 광명 등 322개 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민간 택지에서 분양을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할 때 이 서울의 부동산값 상승의 이유로 첫 번째로 뽑는 게 이제 공급 부족이거든요. 공급 부족인데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막고 있다고 전문가들 분들께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게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의무화 비율 상승, 안전진단 강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자체 내 뉴타운 출구 정책 이런 것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진행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새로운 부지를 찾아가지고 택지를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한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루트였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데 그걸 더 확대를 시킨 거죠. 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이게 집값의 안정, 부동산의 안정인데 계속 이 공급을 막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당분간은 관망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간 택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됐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임대 등록 제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임대 등록 시 세제 혜택이 축소가 되는데요. 취득세, 재산세 혜택이 가격 기준이 생깁니다. 가격 기준이 어떻게 생기냐면 수도권의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기존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가격 기준이 있었어요.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면적 기준밖에 없었습니다. 면적이 40평방미터, 60평방미터, 또 85평방미터로 나눠서 40평방미터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 60평방미터 이하는 면제인데 200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15% 부담, 그러니까 85%의 면제가 있었고요. 감면이 있었고 85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있었어요. 그것도 20채를 등록을 하고 21채부터 50%의 감면이 있었는데 그 면적 기준에다가 이제 수도권 공시지가 6억 이하로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7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활성화 제도를 발표하고요. 1년도 안 돼서 이제 9.13 대책 때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19년 12월 16일 날은 임대 등록제도를 보완하면서 임대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또 없앴네요. 지금 상태를 보면은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취득할 때 취득세, 재산세 이 혜택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 임대주택 활성화 할 때는 취득세, 재산세도 있었고요.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70%의 필요경비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줬었는데 그런 혜택들이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요. 공급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엔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급에 관한 내용이 이제 수도권 30만 호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뭐 수도권 30만 호 건설 계획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30만 호 중에 서울 시내에는 4만 개밖에 없답니다. 4만 호만 서울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거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인데 이건 좀 의외인데요. 기존의 큰 규모의 정비 사업은 못하게 하면서 가로주택 경비 사업은 작은 거거든요. 2만 평방, 원래는 10,000평방미터에 7층 정도밖에 못 지게 하는 건데, 그거를 2만 평방미터에 500세대까지 15층까지 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은 못하게 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사업은 활성화하겠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급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요. 양도소득세 일시적 감면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조정지역, 투기지역 내, 투기과열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매를 할 때는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 조정지역이니까 중과됐을 거 아니에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배제를 해주고요. 장특공도 적용을 받게 해주겠다. 다만 내년 6월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이제 퇴로를 열어준 거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보면 주택을 많이 구매하기 시작한 게 한 5년, 6년 전이거든요. 그때 다주택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매물이 얼마나 나올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이제 큰 골자들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에게도 규제가 좀 가해진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대책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시간이 지나보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저는 참 매번 정책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점이 참 어렵고 헷갈린다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세법에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민 사연 들어보고 솔루션 내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양받을 당시는 8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10억 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입주할 시점에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12.16 대책으로 인한 대출 규제를 받게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게 시기상 이렇게 맞물리면 적용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 저게 애매한 내용이죠. 네. 저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 많아요. 그 뉴스 기사도 뭐 3년 전에 분양받은 거를 지금 잔금 대출을 못 받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12.16 대책에 나와 있는 텍스트 자체상으로는 저거를 해석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한번 해봤죠. 많은 분들이 궁금하니까. 근데 그 질의를 해본 결과 이게 대책 발표 기준일, 대책 발표에서 시행되는 그 기준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던 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에 분양받았던 주택에 대해서는 그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요.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한 규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문의를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대책 발표 이전에 있었던 분양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오늘 솔루션 내려봤습니다.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뵙고 무료 강의도 듣고 또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바로 또 세미나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02-3153-2600번으로 예약 후에 참석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이슈도 알아보고 고민도 해결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